안녕하세요. 이제 가재울고등학교 영어 시험의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재울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성취도 분포 비율로 했을 때 영어와 이제 수학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A의 비중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D의 비중도 꽤 높은 편이거든요. 즉 학생들이 영어 시험에 대한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험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평균도 꽤 낮죠. 그러면 가재울 시험이 왜 이렇게 조금 어렵게 학생들에게 느껴지는가라는 부분의 좀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재울고 시험 같은 경우에 그 영어 시험의 경우 문항수는 굉장히 적은데 2024년에는 24문제가 출제됐고요. 2023년에는 28문제 정도가 출제됐는데 이 문항수 자체는 인근의 학교에 비춰봤을 때 좀 적은 문항수가 출제된다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은 한 문제의 배점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틀리는 거에 대한 타격감이 좀 큰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식 문제가 4문항밖에 출제가 안 됐는데 이제 배점이 20점으로 나왔고 2023년에는 8문제가 나왔는데 주관식이 배점이 40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023년, 2024년 변화가 좀 큰데 올해는 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막상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잡아야 할 거는 주관식이 대부분의 서술형으로만 출제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봤을 때 단어 및 배열이 20점으로 배점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어법도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재울고 같은 경우 이제 상위권 변별력, 이제는 5등급제가 되면서 실제 1등급 변별력이 될 텐데 1등급 변별력은 어법과 명작으로 잡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이외에 가재울고의 영어 시험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 부교재의 출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한 과밖에 아예 실제로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2개가 들어가기는 했는데 시험 범위는 좀 다소 많은 편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부교재 출제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근데 부교재 부분에서 유형별, 수능 유형별로 묵차가 되어져 있는 교재들을 계속 봐왔는데 어법 단원이 포함이 되는 경우에 그리고 그러면 그 어법 단원에서 어법 문제나 영작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하셔서 확실하게 어디에 좀 초점을 어떤 단원에 어떻게 공부할지도 잡아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굉장히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는 편이에요. 학습지에 지문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어휘와 그다음 구문 분석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수업에서 배포하는 학습을 좀 성실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의 뜻을 잘 연결된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는데 이 단어들은 학습지에 포함되는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습지도 꼼꼼히 챙기시면서 학습을 잘 해주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재울고 영어 시험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관식이 서술형으로만 출제가 된다는 거고 한 문항의 배점이 5점 정도로 높아요. 따라서 우리가 영작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부담이 좀 다소 높은 부분이죠. 그리고 이 서술형으로 나오는 범위도 교과서보다는 부교재에 좀 많이 치중된 편입니다. 그래서 부교재는 지문의 그 시험 범위가 교과서보다 더 다양한 지문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학생들이 이 부분을 대비하기가 꽤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법 단원에 포함되어 있는 지문들은 주요 문장들을 영작하는 것까지 해주셔야 하는데 이때 중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 때의 기준은 첫 번째 주요 어법이 적용된 문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용상 중요한 문장이 보통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가재울고는 내용상보다는 어법의 비중이 훨씬 높게, 그러니까 어법이 적용된 문장을 더 우선해서 출제하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위권 변별력은 어법 실력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재울고 영어 시험은 이제 어떻게 대비하고 남은 한 달 동안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라는 부분에서 살펴봤을 때 우선 독해 같은 경우는 지문 해석,
그다음에 그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 단어 같은 경우는 스펠링 포함해서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법이 적용된 문장이 서술형으로 나와도 다른 단어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 단어들은 직접 써보면서 스펠링까지 확실히 암기해 주시기를 권하고요. 독해가 그 변별력을 요구하는 게 어법과 영작이기 때문에 특히 1학기 때는 독해 문제 자체의 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형으로 대체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요지를 파악하고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나는 1등급이 목표인데요 라고 할 때에는요, 주의 어휘에 대해서 변형 후까지 조금 고려하셔서 학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약문을까지 학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약문이 출제될 때는 이제 주요 어휘가 변형돼서 나오는 것의 전형적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습해 주시길 권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위권 변별력은 어쨌든 어법과 영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는 아직 기본기가 약해요. 하지만 성실한 학습은 자신 있습니다. 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교과서와 부교재의 핵심 어법이 적용된 구문과 문장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나는 1등급이 목표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모든 지문의 중요 어법과 구문을 잘 정리하시고요. 즉 스스로 구문 분석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봤을 때 출제 포인트가 굉장히 높은 거는 부교재를 특히나 잘 정리하셔서 그 문장들을 익혀가시고 암기를 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제울고를 배정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동안 난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교재가 이제 부교재 같은 것들은 좀 계속 바뀌는 경향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것들로 구성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이제 미래엔 교재를 사용을 이제 채택을 했는데요. 그래서 교과서 지문을 가지고 좀 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보다는 모의고사 지문 수준에서 지문들을 분석하시고 주요 어법 포인트를 분석하시는 훈련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학습들을 좀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과제일고 시험에 대한 대비들을 소개해 드렸고 그리고 더 궁금하신 게 있거나 혹은 과제일고의 구체적인 시험 리뷰 같은 것들은 저희 블로그 글에 통해서 더 자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달 동안 준비 잘 하셔서 원하는 목표들 실력들을 키워가시고 그리고 1학기에 원하는 목표를 받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